제가 30대가 되면서 가장 만나기 힘든, 가장 만나면 좋을 것 같은 유형을 하나만 딱 꼽으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책 한 민국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많이 와닿고 깨달았던 게,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. 말을 예쁘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한 번에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고, 인위적으로 말을 상대방 좋으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, 아니면 진심이 담겨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우린 그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어요. 나이가 들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을 예쁘게 진심으로 잘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생각해보면 제 주변 사람들은 말을 정말 잘 해주는 타입이지만 정말 예쁘게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. 물론 칭찬 같은 거를 정말 잘하거나 표현을 잘 하지만 말을 뭔가 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제가 왜 이거를 꼭 유튜브로 남겼으면 했냐면,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돼서 나쁠 게 없다라는 주의거든요. 이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쫙 설명해 드려볼게요.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, 말을 잘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,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정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. 내가 어떤 부모님의 유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내가 남들한테 표현해주는 방식도 그거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,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더 잘 표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것 또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게, 약간 경쟁의식이 좀 심해요. 뭘 해도 어릴 적부터 경쟁적으로만 타인을 비교하면 살아왔고, 그러한 경쟁자들한테 칭찬을 해서 좋을 게 굉장히 없었어요. 왜냐하면 다 나의 친구도 곧 경쟁이고, 시험을 치르고 취업도 하고, 그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자체가 경쟁의식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타인들을 위해서 칭찬해주고 좋게 말하는 방법 자체를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고, 심지어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그게 굉장히 어렵다. 세 번째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굳이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돼?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. 굳이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나?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해서 말을 예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형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, 약간 이게 세 번째랑도 또 비슷한 게 교환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, 내가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없잖아. 그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받을 수 있어?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예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.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예쁘게 잘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반대로 그러면 왜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의거든요.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연인의 상대나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말을 예쁘게 좀 더 잘하는, 그 칭찬이나 배려 같은 것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.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,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. 무슨 느낌이냐면,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,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거에 대한 보이는 게 많잖아요. 지금 제가 옆에 보이는 시선들만 봐도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, 제가 차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이 차들을 본다고 뭘 알 수 있을까요? 저게 어떤 차고 저게 어떤 차고 다 모르잖아요. 비슷한 유형으로 내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될 줄 알면, 그러한 표현 방식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될수록, 그런 것들을 공부할수록 내가 만나게 될 앞으로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, 잘 하는 사람들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. 보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큼 할 줄 알아야 돼요. 내가 정말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지만 내가 앞으로의 운명도 그런 사람을
만날 수 있게 변화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될수록 나의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과 그리고 내 지금 주변 사람들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뭔가를 주도해서 내가 먼저 되어서 내가 먼저 뭔가를 할수록 그 상대방들도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말의 습관을 잘 만들어서 내가 상대방들한테 그렇게 예쁜 말을 할수록 그 상대방들도 그거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듣고 그 상대방도 조금씩 무의식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는 거예요. 너 말 참 예쁘게 한다, 뭐 그런 식으로 된다거나, 오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자기도 뭐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고 싶다, 뭐 이런 적도 들은 적도 있었어요. 그런 게 더 중요한 게,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도 정말 좀 더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인간관계로 남게 될 것 같아요.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. 세 번째는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.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될수록 내가 주변에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더 두게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놀아요. 3, 3, 5가 정말 와닿는 게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고 서로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끼리 본인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만 인간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요.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.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고 싶다면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 번째는 약간 주인공병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, 저는 제가 주인공이라고 스스로 항상 생각하는 주입니다. 이 유튜브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비슷한 원리긴 해요. 저에 대해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제 지금 주변 사람들의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. 우리가 같이 하는, 함께하는 시간이 귀중하다는 걸 정말 알기 때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 상대방들한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. 나를 소중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남들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사람들 하나하나도 더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상대방들한테 좋은 이야기, 그러니까 예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말을 예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의입니다.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, 저도 연인한테 들었던 가장 괜찮았던 칭찬이 말을 예쁘게 정말 잘한대요. 저도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.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, 그리고 정말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게끔 들리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해요. 저도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제 주변 친구들도 한두 명씩은 조금씩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. 고맙다는 말을 제가 잘 하면 할수록 그 친구도 고맙다고 말을 잘 해줘요. 그런 친구들만이 제 친구가 되었겠죠 뭐.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,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말할 때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좀 더 반성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, 막 쓰면 안 돼요. 그냥 좋은 말을 맞뱉으면 더 티가 나고 오히려 안 되고, 처음에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좀 더 공손한 표현 방식들을 좀 더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, 우리가 남들한테 꼭 시켜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, 혹시 뭐 시간 괜찮으세요?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실까?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,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. 결국에는 똑같이 둘 다 할 건데 전자와 후자 중에 누가 더 낫냐 이거죠. 당황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일을 시키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하고 감사합니다까지 해주면 그런 사람들의 일을 더 해주고 싶겠죠. 그래서 그러한 표현 방식들을 쓸 줄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.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밥 먹고 대화 나누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. 그러면 우리가 밥을 얻어먹으면 그거에 대한 고맙다는 표현을 잘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헤어질 때도 되게 즐거웠다,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는 한순간에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.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죠.
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과정들을 정말 중요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온 거예요. 저는 더 노력하고 싶거든요. 저도 더 지금 만나는 사람들, 그리고 제 여자친구에게도 말을 예쁘게 하고 싶습니다.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 말의 힘이 크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. 왜냐하면 제가 느껴본 건데, 제가 말을 예쁘게 하면 할수록 그 상대방의 얼굴형이나 상대방의 마인드, 앞으로의 말 습관, 그 모든 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. 저는 그것들을 모두 총 집합해 봤을 때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안에서 나쁠 게 절대 없어요. 아무튼 그래서 오늘 착한 민국 오디오북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봤는데,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씩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어떠한 말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, 상대방한테 어떠한 말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지, 약간 그런 것들 물어봐도 괜찮거든요, 친구들한테.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, 그리고 거기 속에서 더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. 되게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,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거거든요. 정말 도움되고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이거는 그냥 마이크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.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